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 미국 관련해서 우리 국내 그 일부 좀 묻지마 뭐 친미 몰빵 세력이랄까요? 이 말이 좀 거치긴 합니다만은 뭐 친미 뭐 괜찮은 거죠. 미국과 친하게 지낸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어떤 그 주체성을 확립을 하고 의세에 대해서 그 선호도를 표시하는 건 괜찮죠. 그러나 다른 주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심각한 미국에 대한 그 종속성, 예속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K-팝이니 한류니고 젊은이들이 세계를 말이죠, 무대에서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그 한미 종속 예속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후대들에게 물려준다?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말이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지구촌의 그 시민으로서.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미국 아니면 안 된다. 주한미군 뭐 감축 철수? 그럼 한쪽에서는 뭐 그냥 마치 말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뭐 걱정, 우려를 표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그 국방력이 세계 10위권 이내예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뭐 남북 관련해서 봤을 때 북한 핵이 있다. 핵은 뭐 그 절대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뭐 재래식 무기라든지 말이죠, 경제력에서는 뭐 남한과 비교가 뭐 수십 분의 1이다. 근데 또 핵무기 하면은 또 뭐 중국, 러시아, 미국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핵무기 관련해 가지고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것이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미국이 그 가해자였죠. 그때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했죠. 뭐 20여 명이 그때 즉사하고 수십만 명이 또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죽었는데, 핵무기는 얼마나 무섭냐?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은 죽은 자가 산 자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참혹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은 일단 그 인류의 종말, 한민족의 종말을 그치지 않고 인류의 종말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핵무기에 매몰된다든지 절대시해서 다른 걸 다 무슨 뭐 일단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려를 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는 좀 부적절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비춰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해외로 여행들 많이 하잖아요. 한 해에 뭐 1,000만 명 이상 한다는데 우리 언론도 뭐 세계 많은 나라에 특파원 나가 있고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가 있는 말 필리핀,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뭐 그런데 독일 같은 데 보세요. 다 주권 국가끼리 대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군사 관계, 군사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우리처럼 미국이 슈퍼가, 우리는 을. 미국의 주한미군 배치가 뭐 미국의 권리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주한미군 기지는 치해복권지대고, 주한미군이 말이죠, 한국 정부, 한국군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의 세계 군사 핵전략 작전을 수행하는 말이죠. 최초전 부대가 미국이 비밀을 하잖아요. 또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비밀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묵종하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왔는데 뭐 그러면 안 되죠. 일단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정보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아는 말이죠. 한미 군사적 예속 상태, 종속 상태에 대해서 국내에서만 뭐 모르서야 하고 주한미군 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그 무모한 태도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지마 친미 몰빵세를 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친미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권까지 넘겨주고 또 후손까지도 뭐 예속되게 세계 말이죠 최고의 그 예능을 예체능을 자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세계 막 2등 국가 국민으로서 그렇게 창피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확대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그 한미 동맹에 대한 그 노예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의회가 말이죠. 그 주한미군을 현금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뭐또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국내 언론은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근데 그 법은 권고에 불과하지 뭐 그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법은 의회가 그 결정을 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말이죠. 할 수 있고 또 그 법의 그저 끝부분에 보면 그래요.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미리 그 사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도 상권 분립 차원에서 의회가 뭐 절대적으로 행정부에 뭐 지별 행사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전쟁 선포권은 미 의회에 있죠. 근데 선제 타격권은 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그 다투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뭐 여야가 다투듯이. 근데 미국이 그 의회 세력과 행정부 세력이 이제 역시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미동맹에서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 미국 대통령은 임기제잖아요. 근데 미국 의회는 보면 여야의 합의체인데 역시 이 사람들은 그 뭐 오래 의원 생활을 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그 외교 국방 정책에서 보면 한 몫을 해죠. 왜냐면 그 전부 검토해 왔을 때 수도 없이 검토했잖아요. 주한미군이 얼마나 미국에 이익이 되는지 주한미군이 북한을 그 빌미로 해서 말이죠.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말이죠. 도구가 돼 있고 또 한국 정부가 뭐 그에 대해서 일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주한미군 뭐 방위비 올려달라면 그냥 뭐 잘못한 학생 말이죠. 선생님한테 꾸중 듣듯이 뭐 그냥 절절매고 한국 언론도 뭐 그냥 당연히 미국이 옳다. 한국을 뭐 저간 뭐 미국에 보호해야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내가 보기에는 욕을 많이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돼.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고등교육 받고 말이죠. 되게 알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 말 종로를 타듯이 그런 식의 그 사고방식과 말이죠. 언론이나 행정행동하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몰빵 친미 그 미국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세력을 우리는 검은머리 한국이라고 그러죠. 사실 검은머리 미국인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데 역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그 특혜를 준 부분은 그 이승만이죠. 정전협정 당시에 그 이승만은 뭐 정전협정은 절대 안 된다. 북진통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뭐 방공포로 석봉하면서 이제 판문점에 정전 협상에 대해서 말이죠. 어깃장을 놓고 이제 그렇게 버텼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그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결국 그 부분은 포기하고 이제 이승만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 하고 정전협정이 맺어지는데 그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주도를 권리를 했는데 그 당시 보면 이승만은 이제 그 보면은 전뭐 미국 없이는 한국이 죽는다. 그런데 정전협정 당시에 어떻습니까? 우리 국군이 한 60만 됐어요. 무장도 굉장했고. 근데 자주국방은 말이야 이승만이가 생각도 안 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역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군사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건데 말이죠. 을사늑약하고 말이죠. 병수 국치에 의해서 좀 그 우리 주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사람 일부에서는 말이죠. 국부를 못 시작하는데 참 깊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요. 어느 나라든지 뭐 그건 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 말에 대한제국 말에 보면 뭐 이완용이 되게 말이죠. 개인의 어떤 이익 이해관계를 위해서 나라까지 이제 팔아먹는 그랬는데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의도의 풍경을 보면은 뭐 너 죽고 나 살기식이고 너 죽고 나 산다 그런 식인데 정치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넉나간 소리만 반복하고 정작 말이죠. 한미 여습관계 같은 거 국보법이 이제 그 AI 즉 인공지능 산업에 이제 중대한 걸림돌이 될 거죠. 그런 건 뭐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300명이 저는 보면 상당히 그 전체적인 지적 수준이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어떻게 저런 전능한 말이죠. 철저한 그 진영 논리자. 그리고 보면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말이죠. 어떤 뭐 극단적인 형태인데 한미 동맹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현재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이죠. 현대화를 하겠다.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현대전은 이제 그 미사일과 드론 전쟁입니다. 지상군이 뭐 별로 지상군은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말이죠. 미사일 방어진이나 우주진에 대비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중국, 러시아를 더 강하게 주한미군을 통해서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말의 군사적인 어떤 그 압박, 그 포석이 더 강화되면 중국, 러시아도 거기 마찬가지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은 더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이건 뭐 정신 나간 국민이라고 미국에서는 볼 거예요. 저들은 말이지 자기들이 죽고 사는지도 몰라. 다 초월했나 봐. 이러는데 이게 보면은 결국 소화병적인 말이죠. 자기 살자. 우선 나 살자. 그 다음에 우리 편이 살자. 뭐 네 편은 뭐 안 돼. 이러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그 극단적인 사회로 갔을까. 이런 부분도 참 고민인데 역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이제 흑백. 이분법을 하다 보니까 친구 아니면 적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등학교부터 교과서들이 참 보면은 국보법의 그 스크린된 것인데 결국 보면은 우리 무한 경쟁이 그 유치원 이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승자 독식이고 그리고 패자는 뭐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어떤 전체적인 말이죠. 어떤 그 사고방식이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는 보면 한미 동맹이 이렇게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 문건에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교과제도 없고 공무원 신문도 없죠. 무슨 뭐 대기업 신문 대기업 입사 신문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실은. 지식인들도 얘기 안 하고 언론인들도 말이죠. 잊지 못해요. 국보법이나 정권 눈치 보면서 침묵하고 해외 나가서 다 볼 텐데 미국 특파원들 많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에 납할 수들어요 전부 다. 미국 얘기하면 말이죠. 그냥 그거 갖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도할 뿐 해설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춰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좀 막가파 같은 그런 거 아니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고마운 나라이고 그냥 정의로운 나라이고 그 백유의 말 천사인가. 미국의 역사 한반도 관련해서 150년 한미 관계사를 좀만 보면 정신 차릴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그 한반도 정책 150년은 미 국익의 추구에 과정했어요. 이건 뭐 오늘날 미국도 보면은 해외 파병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철구는 미국의 그 대통령 훈련 PDD 25라고 있는데 거긴 딱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
외교 국방 정책은 미국이 최우선이고 평화 정의라든지 인도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가 없으면 없어요. 주한미군 마찬가지입니다. 카터라든지 그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는 것도 다 계산해 보니까 역시 주한미군 빼는 게 좋겠어. 그런 것이지 무슨 뭐 그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그뭐 묻지마 친미 몰빵 친미 세력분들은 미국이 말이죠. 마치 그냥 우리의 그 정말 유일무이한 보호자, 시혜자, 은혜를 베푸는 정말 너무 고마운 뭐 그런 존재로도 이렇게 상정해 놓고 이게 뭐 깜빡 죽고 엎드려서 말이죠. 교태를 부리는 식인데 이런 것은 정부와 사회에서 한국인도 정부 강국 아닙니까? 해외로 1,000만 명 이상이 말이죠. 그 국민이 여행을 떠나는데 이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비굴하고 말이죠. 그 창피한지를 모르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게 반성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그 주한미군, 미국의 대정책,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일본이 미국이 추구다. 한국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죠. 한반도에서 자국 정책을 추진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제주 4.3이 뭐예요? 이승만 시켜가지고 남한 단독정부 세우는 거 반대하니까 미국이 그때 보면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은 극동에서 말이죠. 소련과 그 냉전을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구도인데 반대를 해? 싹 죽여. 제주도면 10분의 1이 죽는 거 아닙니까? 유사한 사태가 이제 광주 항쟁인데 거기도 뭐 광주 공군, 미 공군 기지가 전투 생무가 있기 때문에 시민 저항군이 말이죠. 뭐 거기에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뭐 어쩌고 그런 것이 가지고 카트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미 국익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조금만 유치원생 정도의 이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도 미국에 꼭 유익한 건 아니에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걔들은 말이죠. 그 원래 그 인디언의 나라를 저 서구의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 가가지고 인디언들 땅 뺏고 인디언들 몰아내고 나라 세우고 그리고 또 흑인 노예 갔다가 말이죠. 그 개발 단계에서 엄청난 인권 착취와 유린을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미국 헌법 수정헌법 2조가 보면은 전 국민이 무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미국은 아주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인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서로 무기를 들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기 사고로 매일 미국에서 사람 죽어도 미국에서 뭐 어떻게 꼼짝 못합니다. 법체계가. 대통령도 뭐 말만 하지 총기 소유를 좀그 엄격히 규제하겠다. 총기 소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는 못해요. 그게 미국입니다. 총에 의해서 정의를 가리고 어떻게 보면 권익을 말이죠. 소유를 가리는 그런 것이 기본 논리로 되어 있는 나라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미국이 어떻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그 확보된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법치고 미국의 합리주의예요. 그다음 어떻습니까? 무리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의 극동 정책이 말이 지난 종전 이후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북한이 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어떻게 뭐 화성 뭐 20 나왔다 그러고 그러는데 성공한 거면 실패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에서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일본은 말이 전후 처리의 전범 그 처리 과정에서 아주 손방망이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이죠. 그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냉전 체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국내에서도 좀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서 미국도 한미 동맹을 정상적인 관계로 가져왔을 때 미국 자체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대국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점에 좀 간단한 게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6조는 그 조약의 폐기를 원하는 당사국이 타 당사국에 통보하면 1년 뒤에 폐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평등조약, 뭐 노예조약이긴 한데 6조에 되게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협정이라든지 말이죠. MOU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한미 동맹, 어떻게 보면 그 불행한 한미 동맹의 그 기본 축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자주국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